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아마 편안한 밤을 잘 보내지 못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난 새벽이죠. 12시가 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질렀었을 겁니다. 여기 내용만 봐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인 마켓캡 기준에서 69K 돌파했다. 이더리움도 3.8K 돌파했고 이제는 높게 더욱더 상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락을 하면서 현재 가격 64,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하였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메이저 코인들 가격 등락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6.15% 하락한 64,0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위에 이더리움은 1.41% 하락한 3,578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이 BNB의 경우는 6.54% 하락한 394달러대, 솔라나는 5% 하락, XRP의 경우는 9.12% 하락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에이다의 경우는 10% 하락하였고 도지코인은 19%, 시바 이누는 이제 10% 정도 하락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소폭 낮아졌습니다. 52.6%,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8%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 반감기는 45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며칠 동안 숨도 안 쉬고 올랐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신고점을 도달하자마자 더 높게 상승하리라 생각했던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을 뒤로하고 폭락을 하면서 64,000달러까지 네,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에 많은 선물 투자자분들 선물 포지션도 청산이 되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 또한 나왔었는데요. 이에 이제 많은 가격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무려 50%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엔의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50%의 시장 조정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가격 급등에 선행하는 중요한 지지선을 다시 테스트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50%의 조정의 가능성을 예측한 것인데요. 이 벤자민 코엔은 비트코인이 탄탄한 기반 없이 급격히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지속 불가능한 랠리 패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50%의 이제 지금 가격 대비해서 50%라고 한다면 현재 64,000달러, 32,000달러까지 하락을 한다. 그리고 69,000달러 대비 전고점 대비해서 50%라고 한다면 약 34,5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답답함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아니다, 이제 개미털기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으며 높게 75,000, 8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5만 달러 도달할 수 있다, 아니다, 4월 이후 32,000달러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 설왕설래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비트코인이 코인 매트리스 기준으로 69,200달러대를 진입하면서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68,990달러를 넘어섰다. 새로운 고점에 오른 뒤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조정을 받았지만 서서히 회복하는 모양새다. 비트코인이 지난 10월 이후 160%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올랐다. 2월에만 40%가 넘게 상승했다. 이 시장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현물 ETF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탐리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82,000달러에 도달하고 올해 말까지 15만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였는데요. 이제 올해 말까지 15만 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에서 약 한 2.7배 정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수치인데 이제 내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한 30만 달러까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끝없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현물 ETF가 생각보다 정말 효과가 엄청났나 보다. 이 반감기 전에 10만 달러 도달도 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쉽게 올려주지는 않는 모양새이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현물 ETF에 따른 수요 개선과 반감기에 의한 공급 축소, 우리가 예상하는 통화 정책 완화가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며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인 매트 휴건의 경우는 올 연말 비트코인이 8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을 10만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의 투자자들이 연말 한 요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물 ETF로의 승인 이후에 엄청난 수요를 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전례 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망을 많이 바꾸고 있죠. 과연 이 매트 휴건이 전망을 바꾸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폭락을 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지 옆에 있으면은 좀 견해를 물어보고도 싶습니다. 이 매트 휴건의 경우는 현물 ETF로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것이지만 공급은 충분하지 않다.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의 새로운 시대에 있다. 새로운 시대에 있는 것은 맞죠. 그러면서 가상화폐 이제 암호화폐 기업 앵커리지 디지털의 나담 맥컬리 CEO의 경우는 이것은 강세장의 시작일 뿐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JP 모건 체이스의 경우는 4월 이후 비트코인이 42,000달러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최근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반영됐다. 4월 이후 반감기에 따른 그동안의 행복감이 가라앉으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2021년 당시에 작두를 탔다고까지 불리우던 비트코인의 가격을 달마다 종가 시작가를 정확하게 맞추던 이 플랜비의 경우도 얼마 전 본인의 트위터 엑스닷컴을 통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견해를 내비추었었는데 앞으로 10개월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30%에 달하는 급등락을 반복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 뒤에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받는 수치도 사실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서도 여태까지 상승했던 상승분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하락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갤럭시 리서치 총괄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 후에 급락하는 것은 과거 패턴과 유사한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너무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만 나온 것일까요? 지금 이제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사실상 별거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의 리서치 총괄인 알렉스 손의 경우는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12% 수준의 급락을 보인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수순이다. 이와 관련 이제 이번 단기 조정은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흔히 강세장을 놓고 우려스러운 벽을 오른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017년 강세장 당시에도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기 전까지 비트코인은 약 8차례 25%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다. 우려스러운 조정이었지만 비트코인은 결국 벽을 타고 올라가 최고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상승장에서의 가파른 조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전문 트레이더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파생 상품 데이터에 따르면 전문 트레이더들은 오늘의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약간 강세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 강세인, 왜 이 말이 좀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강세면 강세지 이게 약간 강세인 그래도 더 상승하지 않겠냐. 한 51대 49 정도 확률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확률이 좀 더 높다. 약간 강세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체는 이번 조정은 나스닥 100 지수의 되돌림과 중국 내 애플 아이폰 판매 우려, 뉴욕 커뮤니티 은행 이슈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발생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죠. 네, 비트코인의 최고 경신에 대한 언론의 관심으로 일부 고래들이 공매도를 고려했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조정이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월 28일 비트코인 무기한 계약의 펀딩 비율이 주당 1% 넘어서며 아마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셨던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펀딩비가 미쳐가지고 새벽 5시가 아니죠. 이제 오전 9시, 오후 1시. 왜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헷갈린지 모르겠습니다. 펀딩비 3번 나오죠. 오전 9시, 오후 5시, 그리고 새벽 1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빼가는데 엄청났습니다. 펀딩비가 이렇게 세도 되는 것인가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펀딩비는 이제 절반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무튼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커졌지만 이 전문 트레이더들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크게 흥분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과 옵션 지표는 트레이더들의 신중한 강세 심리를 시사한다. 이러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조정이 오면서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올랐던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약간 많은 비운지는 모르겠지만 실패 없이 성공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실패를 맛보게 된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부터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만 했던 역사는 없었습니다. 상승 후 조정이 오고 조정이 오고 커뮤니티만 돌아다녀 보더라도 조정이 그렇게 오는 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냥 심장이 이 마음이 좀 안 좋은 것뿐이죠. 가격이 조정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가 1년 2개월 만에 200% 상승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독일 최대 증권 거래소가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 최대 증권 거래소인 도이체 베르제 그룹이 도이체 보어 새 이제 디지털 거래소를 설립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현물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도이체 베르제는 이 암호화폐 거래 결제 보관을 위해 완전히 규제된 안전한 생태계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전통 금융권의 이제 투자자들이 크립토 마켓에 실제적인 투자를 또 하고 있고 투자를 위한 플랫폼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설립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뿐 아니라 글로벌 1위의 자산 운용사이죠. 이 블랙록에서 자사의 펀드에 비트코인 ETF 편입을 승인을 좀 요청해주라라고 SEC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뭔 내용인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록이 SEC의 자사의 펀드에 ETF를 편입하겠다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블랙록은 새로운 비트코인 ETF를 전략적 소득 기회 펀드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최근 제출된 신청서는 이 펀드는 비트코인의 가격 성과를 일반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상장 지수 상품 ETP의 주식을 획득할 수 있고 이는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비트코인 ETP를 포함해 블랙록의 계열사가 후원하는 비트코인 ETP에 주식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증시에 상장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TC를 사겠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물 ETF를 더욱더 널리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 ETF가 펀드에 들어가는 거죠. 펀드라는 거는 이 주식을 모아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비트코인의 간접 투자를 하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수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통 금융권에서 엄청난 규모의 수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75포인트 기록하며 그리드 이 탐욕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이제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익스트리미 그리드에서
상황에서 이 그리드로 내려왔습니다. 15포인트나 하락을 했죠. 현재의 조정에 약 6%가량의 조정 속에서 최고점 대비해서는 6%가 아니죠.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약 13%, 14%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현재 반등한 수치이기 때문에 13, 14%의 조정을 맞았었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대응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하락하면 청산에 죽을 것 같은데 그때는 손절을 해야죠. 하지만 현물에 투자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기 투자자 분들의 경우는, 장기 홀더 분들의 경우는 절대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한번 매도를 해서 성공을 하면 또 그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타이밍 매매가, 그 매매의 달콤한 수익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